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40 넘었다면 그만둬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이 먹어도 계속 애 같은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나이를 먹어도 저절로 성숙해지진 않는 걸까요? 가끔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계속 실수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나이 먹었다고 천성이 바뀌진 않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주 성격이 급해요. 제가 하는 대부분의 실수는 다 급한 성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 갈 때도 이렇게 사무실 1층에서 엘리베이터 딱 봤는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1층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계단으로 저는 올라가요. 그래서 막 일행들이 기다렸다 가는 게 그래도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투덜거려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서 기다리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주 핫템퍼라고 그러죠. 이게 급한 성격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주변도 많이 힘들게 하죠. 그리고 나 자신의 이제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를 힘들지 않게 이렇게 쭉쭉 성장시키려면 이제 지금쯤 이제 나이 먹었으니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런 거는. 성격 급한 것도 고치자, 이제. 너무 급한 성격 드러내지 말자. 이런 거를 좀 그만둬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이 들수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멈추자. 제가 이제 멈추자고 작정하는 것처럼 딱 멈추자고 작정해야 되는 대표적인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정말 그야말로 40이 넘었다면 바꿀 수 없는 일에 불평하지 마시자고요. 어떤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의 배우자를 만날 건가?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자는 70%가 아니라고, 지금 배우자 안 만난다고 했고, 남자는 70%가 지금의 배우자랑 만나기로 했대요. 이 얘기를 이제 친구한테 이렇게 우리 모였을 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막 하니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다가, 아니 그 30% 여자들은 뭐야? 지금 남편이랑 또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거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완전히 빵 터졌어요. 너무 웃겨갖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결혼한 사람과 다음 생이 있다면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재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이제 바꿀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살고 있는 배우자를 향해서 너랑 결혼만 안 했어도 라고 한다면 자기 무덤 자기가 이제 파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싸울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싸울 때마다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정말 후회해, 이런 얘기하는 거 누구한테 이익이 되겠어요? 나이 들면서는요, 이 일이 지금 나한테 이게 이익이 되는 일인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 여유가, 그게 연륜이고 내공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예, 이미 지나간 실수. 그때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해. 그러면 그거 팔아가지고 사업한다고, 사업은 사업대로 망하고, 집값 오르는 거 보고서 막 속 아프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바꿀 수 없는 일에 또 불평한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일에. 자녀들 생각하면 안타깝고 후회되는 대목이 어느 부모라도 있죠. 친구 중에 어렸을 때 딸내미를 이제 계속 무용을 시켰었어요. 근데 무용을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막 지루하니까 이제 그만두겠다고 할 때, 그래 그만둬라 그러고 이제 그만두게 했는데, 고등학교 때 다시 시작해서 이제 무용학과를 가겠다는 이제 딸내미를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가겠다니까 그렇게 막 이제 입시 준비를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과를 갔어요. 지금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기에 이제 미련이 남아서 딸이 막 이렇게 헤매고 막 이런 걸 보면, 그때 그냥 계속 무용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지금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는, 딸내미가 대학을 졸업한 마당에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막 면박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우린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일에 막 후회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바꿀 수 없는 일 말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의외로 많고 힘이 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행복하게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있는 이제 내 삶을 굉장히 인정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전에 직장 상사가 막 딴 데 가서 막 욕먹고 온 거 나한테 막 화풀이 했어요. 내가 당한 건 물벼락 맞은 거예요. 날벼락 맞았어요. 그러면 점심을 먹고 오후에
때문에 정말 즐겁게 근무를 하느냐 마느냐는 내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 상사한테 굉장히 막 날벼락 맞았어? 그래서 기분 나쁘게 오후를 망칠 거냐 말 거냐, 이게 내 선택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바꿀 수 없는 일은 쿨하게 인정하는 선택,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대수롭지 않은 일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이 좁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별일 아닌데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거, 이 대표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김 부장을 막 뒷담화하다 김 부장이 걸렸어요. 둘러둘러 이제 김 부장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다가 대체 부장님은 왜 그러는 거야? 어쩌고 이제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걸 또 누가 잃은 거죠. 잃은 사람이 사실 더 나빠요. 그죠? 근데 부장이 문제는 그야말로 마음이 간장종지인 거예요. 불러다가 난리를 치고 볼 때마다 직장 상사 뒷담화나 하는 놈이라고 막 으르렁거려요. 막 빈정거려요. 회식 자리에서 막 쳐다도 안 봐요. 김과장 근무하겠냐고요. 근데 결국 여기서 누가 손해일까요? 김 부장이 더 손해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니 일단 자기가 본인이 이제 괴롭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김 부장이 참 간장종지 맞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고, 결정적으로 무슨 막 굉장히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뒷담화를 좀 할 수도 있지. 안 그래요? 그게 무슨 대역죄가 된다고. 결국 미워하는 김 부장만 없어 보이고 모양 빠집니다. 자기 속만 끓이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정적으로 이제 김 부장한테 막 작정하고 악하게 군 의도가 아니라면 쿨하게 그럴 수도 있지.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그래, 용서해주마. 이게 맞는 거죠. 그게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자, 40이 넘었다면 이게 딱 그만둬야 되는 거. 익숙한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그만두셔야 돼요. 예전에 유튜브 해킹 당한 적 있어요, 저. 그래서 예전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동안 이제 한 달 넘게, 한 2달 정도 업로드를 못 했었어요. 해킹 당한 적 있어갖고. 그때처럼 억울할 때가 없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막 굉장히 유튜브 하는 게 힘들어갖고 업로드 영상 만들어서 막 이제 편집해서 이제 업로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킹을 당해보니, 야, 이거 무슨 내 채널 가지고 업로드만 할 수만 있어도 그게 대단히 감사하고 아주 신나는 일이구나. 제가 그때 정말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며칠 전에는 네이버에서 계정 보호하느라고 메일 주소를 이제 차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메일 주소가 이제 공개돼 있다 보니까 제 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스팸 메일을 대량으로 어디다가 보내려고 그걸 해킹하려고 누가 이제 시도를 했나 봐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는 그게 이제 차단이 되거든요. 쓰지 못하게. 그래서 그때가 또 주말이라서 주말 내내 메일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와, 한 이틀 메일을 못 보는데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평소엔 바쁘다고 일부러도 안 보는데 메일을 내가 일상적으로 내가 원할 때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거구나. 그때 또 느꼈어요. 우리 이런 경우 자주 하잖아요. 잃어봐야 그 고마움을 아는 거죠. 저희 지인이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했는데 또 다른 지인이 또 동시에 같은 기간에 깁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래? 깁스가 유행이야? 이러면서 막 다들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너무 안쓰러워서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명이 하는 공통적인 말. 아휴, 내가 마음대로 걸어서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 중에 당연한 거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일이 가장 귀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태도, 그게 바로 어른의 태도, 겸손한 태도가 됩니다.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 있잖아요.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이제 한번 꼽아 보시자고요. 정말 100가지도 넘게 줄줄이 막 꼽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아침에 출근할 직장이 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나쁜 소식도 없이 그냥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는 거. 간단하게 구운 토스트 한 잔, 커피 한 잔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회사에 가서도 그렇게 솔직히 말하건대 그렇게 사랑스럽지는 않지만 맡은 일을 어쨌든 제대로 해내는 동료가 있다는 거, 그거조차도 그래 고맙다 막 쳐다보면서 그렇게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못 가져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뭔지 몰라서 불행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이제 그 교재로 쓴 책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무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정말 감사로, 정말 기쁨으로
아, 신난다. 이렇게 누리면서 오늘 행복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